안녕하세요. 리본 강사 발사 전문 강사이면서 교수인 김대희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제 배 쪽으로 복부 쪽으로 내려갈 건데요. 복부 하면은 또 많은 그 설들이 있죠. 왜냐면 그 복부에 껴있는 지방이 이제 보통 이제 자신의 몸매에 비해서 이제 몇 프로 이상을 넘어간다 그러면 비만으로 이제 정의를 내렸는데요. 보통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체중의 25% 그리고 남성들 같은 경우는 30% 이상이 됐을 때 비만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결국 비만은 셀룰라이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 몸인데 결국 셀룰라이트가 병변 현상이다라고 해서 이제는 복부 비만이나 셀룰라이트가 많은 사람들은 병적인 대상이다.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한간에는 이제 몸이 뚱뚱하고 비만인 사람들은 항공을 이용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 또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자, 물론 이제 배 하면은 우리가 이제 복직근과 외복사근, 내복사근들을 잘 또 활용해서 훈련시키고 또 운동하고 해서 식스팩을 만들어가지고 또 인기맨들이 되고 인기걸들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또 시대이기도 하지만 아주 지금 중요한 거는 결국 우리가 그렇게 지방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이제 배 복부 비만형이냐 아니면 내장 비만형이냐 이 두 가지 분류 중에서 우리가 그 껴있는 지방 때문에 결국 가장 위험한 거는 심혈관 계통의 질환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심혈관 질환의 계통들을 잘 보니 시간을 주지 않고 정말 어느 순간에 순간적으로 사람을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복으로 계속 뭔가를 때린다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이제 뭐냐면 이제 설례를 든다라면 우리가 이제 한겨울에 폭설이 2시간 정도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나무를 때린다라면 그 나무가 그 눈송이 하나가 사실은 어떤 무게도 나가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하나 딱 올려졌을 때 그 순간 딱 내려서 쳐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두꺼운 나무가 와락 무너지는데 눈송이 하나 얹어지는 그 순간 부러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심혈관 계통의 질환들이 그렇게 온다라는 건데 과연 우리가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오느냐 그래서 셀룰라이트라고 하는 병변 현상인 그 지방 때문에 온다라는 거였어요. 그럼 우리가 그 지방을 빼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운동도 있고 또는 식이요법 그리고 뭐 굶어서 빼는 다이어트부터 시작해서 원푸드 다이어트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이어트라고 하는 거는 살을 사실은 정리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셀룰라이트나 이런 것들은 부피만 커져 있지 무게가 나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살을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잘못된 다이어트나 이제 살을 정리해야 되는 부분을 잘 모르니까 여러 가지를 병행하다가 결국 요요 현상 때문에 오히려 더 살이 이제 빠지지 않는 그런 결과까지도 이제 악순환이 계속 이제 번복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계속 굶겨서 이제 몸에서 이제 나 이제 계속 굶었기 때문에 뭔가 음식이 들어오면은 나 굶겼어. 예전에 굶겼기 때문에 나는 이제 얘를 잡아야 돼. 라는 프로그램이 하나 만들어져 가지고 굶고 난 이후에 먹는 음식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데 그게 바로 ATP라고 하는 대사과정이 고장이 나버리는 거죠. 우리 몸은 굉장히 똑똑해요. 나름대로 자율신경과 부교감신경 교감이 계속 일을 하면서 또 DNA에서 그리고 RNA에서 그 메모리 칩에서 기억을 계속 하기 때문에 기억세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렸을 때 자전거를 배워서 한동안 20년 동안 안 탔는데도 불구하고 기억세포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다시 20년 후에 탈 수 있듯이 우리 몸에는 늘 무엇인가 향상성이 또 있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유지를 계속 하다 보면은 그걸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빨리 또 돌아가 버리는 그런 또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복부 비만은 암보다 더 무섭다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순간 그냥 뚝 하고 부러지니까 심장마비 뚝 하고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많죠. 선례가 뭐 개그맨 그분이 뭐 화장실에 가서 힘을 주다가 뭐 예를 들어서 근데 그분도 역시 비만했었던 이제 그런 몸이셨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런 경우는 내가 스스로 조금만 더 빨리 예방 차원에서 건강을 증진시키고 또 재생을 시켰다라면 결국 생명이 연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결국 건강은 미리 예방하고 증진시키고 재생시키자. 그래야 생명 연장이 된다. 그래서 관리만이 살 길이다. 저는 늘 그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복부 비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정리를 시켜야 될 것인가. 네, 저희 리본가샤에서는 열심히 두드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긁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살이 보통 22kg, 25kg까지 감량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살이 처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타봉이라고 하는 자극요법을 이 자극이라고 하는 요법이 네거티브한 요법이에요. 사실 작아 보이지만 그 안에 내용은 엄청나게 큰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고자 하는 것들은 결국 몸속에 있는 어혈을 처리하고 그리고 셀룰라이트를 분해하고 또한 결절을 풀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관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리를 통해서 몸을 안전하게 부작용 없이 완전체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알게 됐으니까, 조금 이제 음식 쪽에서도 우리가 식이요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식이요법은 체질이라고 하는 게 분류가 돼야 되겠죠. 근데, 체질도 정말 분류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체질 분류하는 것까지도 이제, 설명을 어느 날 드리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잘 우리가 배우고 익혀서 내 앞에 오시는 분들을 모두를 다 어떻게 해요? 필요를 충족해 줄 수 있는 힐러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하나 잘못된 메커니즘과 잘못된 기전 또는 비즈니스에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고 바라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뭔가 그때 나는 그때 음식을 신토부리 아시죠? 그때 음식을 내가 3개월 동안에 얼마를 투자해서 거기에 대한 효과가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라는 걸 안다라면 굳이 정제된 제품들을 더 2배, 3배의 돈을 지불해서 그거를 먹고 효과도 보지 못하는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은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방법이 틀리면 결과가 틀려져 버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방법이 틀려져 있는 그런 경우들이 실제로 있다라는 거죠. 그게 왜냐면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그게 무슨이지만 또 그거를 배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선별하고 잘 분별해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힐러들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복부 안쪽으로는 정말 중요한 홍복부 안에 간, 또 그리고 담, 그리고 심장, 소장, 위, 비, 그리고 폐, 대장. 자, 모두가 다 거기에 감춰져 있는데 실제로 생명을 다루고 있는 것들이 오장육부잖아요. 기능은 팔이고 다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말, 뭐 입술 또는 뭐 귀, 코, 뭐 셋째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능이라고 하는 이런 손과 뭐 발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뭐 하나 정도 잘려 나가거나 그래도 살짝 생명에는 지장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불편한 부분은 있겠지만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장육부 중에서 이제 문제가 하나라도 생겨서 완전히 통째로 기관이 없어진다라면 결국 생명은 이제 이미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배부 이제 모혈이라고 하죠. 배 쪽으로는 다. 그 복부를 잘 관리를 한다라는 게 우리가 이제 그 장력을 또 내력이라고 해서 하나의 이제 그 생각이나 이런 코드 자체도 이제 이 장력에서 이제 나오는 걸로도 이제 동양학에서는 기로도 이제 그러한 기를 통해서 이제 바라보는 것도 또 장력이 내력이다.
뭐 청골도 내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정말로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심한 두통이 있거나 또는 허리가 아프거나 또는 여러 가지 다리가 저리거나 했을 때 우리가 복부 관리를 잘 함으로 해서 두통이 사라지고 허리 아픈 게 없어지고 실제로 그런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부 관리를 잘 해줬을 뿐인데 다리 저림 현상이 없어지고 허리 아팠다는 게 없어지고 두통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력은 내력이다 라는 말도 사실은 맞는 말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우리가 복부를 관리를 잘 할 때는 첫 번째 이제 관리가 들어가는 게 바로 우리가 이제 위에서 이제 쭉 내려오면 이제 12장을 거쳐서 이제 소장, 12장, 소장, 그리고 나머지 이제 대장. 대장은 이제 행행, 그리고 상행, 행행, 그리고 하행에서 직장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장 쪽 하면 이제 장력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연동 운동을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야 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또 배설 과정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먹는 것과 또 우리가 이제 나가는 이 양이 우리가 이제 엔도르핀 법칙이라고 해서 먹는 만큼 나가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을 때 이제 그런 복부의 비만이 이제 쌓이기도 하죠. 근데 복부의 비만을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현대의학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또 이제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있죠. 왜냐면 우리가 그 담즙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크게 이렇게 눈에 보이거나 그렇진 않지만 실제로 그런 즙들이 오래도록 쌓이고 해서 이렇게 숙변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이렇게 돌덩어리 같은 것들이 이렇게 생겨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현대학적으로 현미경이나 이런 것도 바라봤을 때는 담즙 그 모습이 모양새만 이렇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니다라고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하나의 그 병변 현상으로서 바라본다면 그걸 없애야 된다라는 게 또 사실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부작용 없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러한 것들을 잘 뽀개서 내보낼 것인가? 그게 바로 리본 가샤이고 타봉이다라는 거죠. 제가 왜 자꾸 리본 가샤와 이런 타본 같은 거를 자꾸 강조를 하냐면 실제로 이제 그런 경우들이 살을 빼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부작용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제 그것이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이미 뭐 수분이나 이런 양들이 이제 빠져나가고 셀룰이 빠져나간 그 자리를 아직은 이제 메꾸지 못하니까 이제 축 처지거나 주름이 지거나 완전히 폭삭 늙은 늙은이가 하나 이렇게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실제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살은 빠지긴 했는데, 너 갑자기 너무 늙어버린 것 같아. 너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병원에 좀 가봐. 할 정도로 주변에서 이제 너무 안 됐는 것만 막 얘기를 하니까 본인이 이제 그거에 대한 또 스트레스로 작용을 해가지고 또 다른 스트레스가 이제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타봉을 하거나 리본 가샤를 하면 절대 이 늘어지거나 주름이 지거나 그런 게 전혀 없이 탄력적으로 살이 22kg까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쪽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작용 없이 가장 안전하게 어혈 처리를 하고 셀룰을 처리해서 몸을 정리해서 살이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복부 비만에서는 결국 그런 어혈과 이미 이제 그 어혈 때문에 눌려져 있었던 그런 신경과 혈관들이 이렇게 살아나게 되니까 결국 대사 과정의 문제 또한 해결이 되더라.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바로 리본 가샤와 타봉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S라인을 이제 선호하는 그 몸매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것들을 선택하지 마시고 자연적인 방법을 선택하셔서 정말 좋은 결과를 기대하시고 해보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부작용 때문에 실제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쵸? 예, 근데 정말 살기 위해서 예쁘게 살아보려고 행복하기 위해서 그거를 선택했다가 생명을 잃어버렸다. 아니면 부작용이 생겨서 더한 것들이 더 스트레스로 작용을 했다. 이거는 처음부터 안 하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푸드 다이어트라든지 뭐 굶어서 하는 다이어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이제 먹는 감각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근본적으로 타고난 거기 때문에 이 저작근을 이렇게 활용하고 이런 감각적인 거를 잃어버리면 실제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잘 선별해서 정말 잘 프로그램을 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잘못된 습관을 정말 내가 결단을 하고 내가 노력을 해서 완전히 바꿔낼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시고 계획을 짜시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무턱대고 나는 뭉뚱그리 뭐 몇 킬로를 그냥 뺐으면 좋겠어. 아니요,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정말 이 상태에서 이걸 시작해서 내가 몇 킬로를 뺀 다음 이후에 후폭풍으로 내가 또 그 평상시에 했던 그런 습관대로 계속 먹고 마시고 내 인스턴트부터 시작해서 기름기 많은 그런 것들을 또 밤에 야식을 그대로 병행을 한다라면 안 하시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왜냐면 몸에서 그거를 3번 정도를 계속 이제 뺐다가 쪘다가 뺐다가 쪘다가 하면은 몸에서는 이제 절대로 그거를 용납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살을 뺄 수가 없는 그런 요요 현상이 생겨버린다라는 거죠. 자, 물론 이제 살을 빼고 찌고 뭐 빠지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살이 살이 찐 만큼 살이 찐 곳에 혈관이 또 늘어나는 거예요. 그쵸? 늘어나는 건데 아까 이제 처음에도 얘기를 했지만 결국 혈관이 늘어난 만큼 심장에서는 뭐를 해요? 펌프질을 하고 거기까지 피를 더 내보내야 되는데 심장은 자기 주먹만한 이 16온스의 이 파운드를 가지고 계속 똑같은 파운드로 어떻게 해요? 심장을 통해서 이제 혈액이 나갈 때, 그 펌프질을 더 세게 해줘야 되니까 무리가 되어서 결국 혈관 질환, 심혈관 계통의 질환들이 생명을 순식간에 앗아가는 그런 무서운 심장마비라는 걸 일으킬 수도 있고, 또 뭐예요? 뇌경색, 네, 정말 무섭죠. 순식간에 사람이 푹 쓰러지고요. 일어날 수가 없죠. 그리고 막, 네, 갑자기 멀쩡한 사람이 술 취한 사람처럼 푹푹 쓰러지고, 네, 걷지를 못하고, 막 이런 상황이 되니까, 네, 좀 겁나죠? 네, 겁주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 우리가 그만큼 늘 먹고자 하는 거를 맘대로 먹고, 그리고 시간을 조절하지 않고 막 먹고 하는 거는 위가 쉬어야 되는데 쉴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모든 장기들이 사실은 생명의 근원적인 것들이 그곳에 있는데 그것들을 너무 부려먹어서 노후가 일어나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정말 지쳐서 나 더 이상 일하지 않을래요. 할 때까지 혹사시키지 말고 미리미리 관리를 해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정말 행복하게 살자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들도 많이 있지만 정말 안전하게 부작용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이미 오랜 시간 경험을 통해서 해보니 그런 후폭풍에 오는 그 쭈그렁 바가지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버린 순식간에 그런 것들이 없이 부작용 없이 잘 정말 좋은 결과를 내어주더라라는 그런 뜻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부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인맥에서부터 이제 쭉 오면 또 수로가 있어요. 통로가 있는데 물이 흐르는 통로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잘 림프 쪽으로 이제 밀어내서 밖으로 또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이제 염두에 두고 같이 해줘야 우리가 뭐 땀만 많이 빼가지고 수분만 쏙 빼버리는 그런 이제 살 빼기 작전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정말 그 수로가 어디에서 어떻게 막혀서 어디에서 충돌을 일으키고 어디 방향을 향해서 지향해서 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바라보고 케어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남은 시간 행복하시고요. 또 이제 저는 또 새벽이 또 잠이 또
오지만 새벽에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일바구니 일이 너무 꽉 차가지고 또 잠깐 몇 시간 자고 아침에는 또 교회 가서 하나님께 또 예배 또 승리하고요. 어쨌든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고요. 또 모두에게 또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일요일인데 되도록 또 시간을 내어서 또 다른 얘기를 들려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